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25만원 지원금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내수 경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시기를 기억해보세요. 그때도 지원금이 풀리자 곱창집부터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까지 매출이 급등했었죠. 이번에도 과연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다른 국면이 펼쳐질까요? 우선 25만원 지원금이 어떻게 풀릴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 국민 혹은 성인 기준 약 4,300만 명으로 예상되고 예산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식은 직접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소비 유도형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목적은 내수 진작, 특히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 보호입니다. 즉, 지역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지원책이 나오는 걸까요? 현재 내수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청과 건설업계 전반이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고 지방 상권과 프랜차이즈 점포들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건설 경기 하락은 항상 내수 침체를 선행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지원금이 풀리면 어느 분야가 살아날까요? 단기수의 업종을 먼저 보면 외식업과 프랜차이즈, 특히 치킨, 곱창, 분식 등이 있습니다. 지역 슈퍼마켓, 편의점, 생활소비재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식품주 같은 경우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이 대표적이죠. 간접수의 업종도 있습니다. 핀테크와 간편결제 서비스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같은 업체들이 있고 지역화폐 발행 시스템 관련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서비스 업체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가능성입니다. 2021년에도 지원금 일부가 김치코인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었죠. 이번에도 특히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이나 국내 중소형 테마주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단 1회의 지원으로는 지속적인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어요. 분기별 혹은 명절 전 지급 등 반복적 소비 자극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책이 반복된다면 연간 40조 원 이상의 유동성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도 돈을 마구 풀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며 기업의 숨통을 조인 시기였습니다. 국가 부채가 급증했고 무리한 복지 재정 지출이 이어졌으며 친노동 정책의 역풍으로 인한 기업 환경 악화가 나타났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이 쏠리는 부작용을 낳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과 친중 기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친중 노선은 외교적 리스크를 키우고 복지 중심의 국가 지출 확대는 국가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며 부동산 및 화폐 가치의 왜곡 현상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적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40대 이상의 자산가들은 좌파 정권을 선호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시스템을 이용해 더 부자가 되니까요. 경제적 리스크 외에도 안보적 불안 요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환율 급등, 외자 이탈, 투자 급감, 국방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가는 일이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이 불안한 투자처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 결국 현 체제 아래에서는 자산가만이 더 부유해지고 서민은 구조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25만 원 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나겠지만 결국 이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산 인플레이션만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외식, 식품, 지역 소비 프랜차이즈 분야를 주목할 수 있지만 테마성주가 급등 후 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간편결제, 플랫폼 서비스 분야가 유망하지만 정책 반복 여부를 관찰해야 하고요. 변동성 투자로 김치코인이나 중소형 테마주도 있지만 이는 고위험 고수익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같은 현금 흐름이 아닌
실물 자산에 대한 방어적 투자입니다. 물가 상승, 통화 가치 하락, 국가 부채 증가 국면에서는 이런 방식이 생존 가능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정부의 정책 흐름 속에서 나의 자산은 안전한가요? 진짜 경제 위기가 오기 전 어떤 준비가 가능할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자.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자산 방어는 각자의 몫입니다. 25만원 지원금이라는 단기적 달콤함에 현혹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